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시사심리 엿보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짜뉴스의 정체, 가짜뉴스의 심리를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사실 가짜뉴스가 뭐지? 하면 많은 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리는 게 가짜뉴스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실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거짓되는 거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 팩트체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뉴스를 제가 팩트체크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팩트체크는 또 대체 뭘 알리겠다는 것이지? 이런 궁금함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황심서 이 청취자분들이 메일을 저한테 또 보내오셨어요. 황 박사님, 지금 뉴스에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대체 이 뉴스는 뭘 알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황 박사님이 그 뉴스를 가지고 이 뉴스는 뭘 알려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거를 좀 구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저도 사실 뉴스를 듣다 보면 또는 보다 보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 이 뉴스를 왜 보도할까? 그리고 이게 진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뉴스 또는 들리는 뉴스와 이 뉴스를 만들어가 보내는 저 방송사 또는 저 언론인이 뭐를 지금 밑바탕에 깔고 있고 그걸 보낼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뉴스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슈 또는 그 정치인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대체 지금 저 정치인이 무슨 밑밥을 지금 국민들한테 던지고 있고, 국민들이 뭘 믿고 싶어 또는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근거해 가지고 그 시사 뉴스를 한번 되씹어보기, 이런 활동을 이 시사 심리 엿보기 시간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지고 걸려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믿고 싶어 하는 거, 또 믿으려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언론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 자체는 이미 언론 그 보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걸려진 것들이 보도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마치 그런망처럼 사실과 거짓을 분리내지도 않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믿음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진리라는 게 정해지는 게,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종교의 입장에서 또는 과학이라는 말로 상당히 끊임없이 구분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부하기도 했는데, 오늘 마련한 이 황상민의 시사심리 엿보기는 가짜 뉴스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시사 또는 사실 보도의 뉴스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는 왜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해쫓겼는가? 전원책 변호사라는 분이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 문자로 야 너 잘렸어 이렇게 딱 하는 문자를 받아가지고, 뭐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느끼기도 전에 남 폭로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폭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외부에서 모셔서 그분들에게 가능한 한 그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문 모시려고 3고 초려가 아니라 5고 초려, 10고 초려 중입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의 불안한 동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어렵게 모셔온 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 문자로 해촉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한국당이 싣고 처리하여 모셨다던 그가 문자 해촉되기까지 거의 돌출 발언이 빚어낸 파열음으로 당이 시끌벅적했다. 게다가 해촉 과정을 둘러싼 폭로전까지 이어지며 흡사 이혼 소송을 방불케 하는 이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야, 이거 진짜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바로 자른 거 아닌가. 또 대학에서 무작정 잘린 그런 수모를 겪은 상황이라 갑자기 이 뉴스가 남의 뉴스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원인이지만 그 안에 도사린 것은 최신의 방향을 둘러싸고 극복할 수 없는 당 내부의 가치관의 차이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해? 그 당이 무슨 쇄신할 게 뭐가 있지? 쇄신을 신겠다는 건가? 쇄신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 들었고요. 당 내부의 가치관의 차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가치관이 뭐지? 라는 질문을 이런 언론 기사를 접하는 사람은 가져볼 수 있잖아요. 또 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가 중심의 독점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말로는 경제민주주의라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주장하는 당이 주장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실제로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무슨 가치관? 겉으로 보여주는 가치관? 아니면 속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행동하는 가치관? 근데 대체 무슨 차이를 말하는 건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일부에서는 친박근혜계 쪽으로 우클릭한 글을 당 지도부 중심을 차지한 복당파가 쳐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당 지도부를 차지한 복당파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씨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럼 김무성 씨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전원책 변호사를 쳐냈다면 그러면 지금 김병준 비상위원장인가 하시는 이분은 복당파를 대표하시는 또는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질 텐데 자유한국당 내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개파를 막론하고 전 변호사의 돌출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언론 정치부 기자가 이렇게 쓴 소설 같은 이 뉴스 기사는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조직 강화 특별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겉으로는 씹고 처려한데다가 뭔가 돌출 발언이 있으니까 또 김병준 위원장이 의도했던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로 해촉 통보를 했다. 그래서 잘렸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잘렸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전원책 변호사는 본인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사람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때요? 그럴 때 자기가 고려를 안 했더니 자기를 잘랐더라. 이게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래도 좀 종편에 나와가지고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일까요? 본인이 자른 거에 대해서 열받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긴 했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마치 자신이 뭔가 자기 뚜렷하게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고 또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을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을 김병준 위원장이 거부하고 김병준 위원장의 말을 더 잘 듣는 똘마니 같은 인간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분도 쓰세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따르지 않아서 해촉됐다. 이거는 제가 연세대 정가병 총장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또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전원책 변호사가 태극기 부대 포용론을 내세웠고 박근혜 탄핵 관련해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자. 그리고 김무성을 포함한 전당대회 불출마 12인을 거론했다. 이거는 중도 보수 통합을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당황하게 하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 상황이 됐다. 라서 잘린 게 아니냐. 이걸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가 위원장이라서 이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이 자유한국당 쇄신책을 말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뭐 내부위원회에서 조직 강화 방안을 만들어내면 그걸 김병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겠군요 라고 되면 그러면 이거를 발표를 했다가는 저가 국회의원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거를 발표를 하면 당신은 당에서 뭐 정치도 하실 분도 아니고 당에서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지지도 않으신 분이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이런 중책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와서 욕을 먹고 공은 제가 차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잘 되면 전당대회까지 가가지고 제가 새롭게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입지까지 만들 수 있는 매안입니다.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가 갑자기 비상위원장 정도의 마치 위치인 것처럼 뭐 논란이 될 만한 태극기 부대 포용을 해야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그리고 지금 감옥 가 있는데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네가 공감을 보여주는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감옥 간 거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지금 픽사리 정당이 됐는데 얘는 지금 와가지고 그 픽사리 정당이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픽사리 정당을 다시 옛날 사쿠라 정당으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나?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쟤가 지금 이 위원회 위원으로 뽑았더니 지가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인 줄 아나 봐. 그래서 진짜 잘라. 그래서 해촉 문자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김병준 위원장의 권위나 자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전원책 변호사가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고 뭡니까?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보다 더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으로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바뀌고 있고 쇄신합니다 하는 쇼를 하는 거를 알릴 수 있기에는 조금 약하니까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를 끌고 들어온 게 그분들의 전략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끌고 들어온 전원책 변호사가 정편에서 정치평론하듯이 뭔가 본인의 정치평론하는 정치를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또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거 이유를 특별하게 어렵게 물어요. 그래서 전원책 이 변호사를 해촉한 건 전원책의 잘못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난파선의 선장인 거예요. 난파선 선장이 지금 이 폭풍우를 뚫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할 때 본인이 야 선장 너는 키만 쥐고 있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너가 그냥 그 키를 몰고 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선장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리고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러니까 키 쥐고 있는 선장 입장에서는 쟤 뭐야? 그걸 다른 사람 모르게 내한테 알려야지. 다른 사람 다 듣게 하면 지가 선장이야? 아니면 지금 내가 조타수로 불러내야? 그럴 때 솔직히 살짝 선장님 지금 오른쪽으로요, 왼쪽으로요. 제가 그냥 박근혜는 꼭두각시예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만 그냥 소곤소곤하지, 그 연구 결과라고 신동아에 글로 써내면 정가병 같은 대학 총장은 지금 자기 총장 끝나고 나면 검통위원장이든 무슨 장관이든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총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야, 그 자식 지금 아직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예,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뭐 부총장이나 교무처장 시키면 그 부총장이나 교무총장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저희들은 잘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뭐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을 통하든 대법관을 시켜가지고 뭐 판결도 정부하고 고려하는 있는 나라에서 대학총장이 뭐 이 교수 한 명 뭐 해임시키고 자르는 거야. 무섭죠. 자유한국당에서 뭐 외부 영입위원이라는 사람 문자로 날리는 거, 그거는 더 웃기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전원책의 해촉은 전원책 잘못이라면 전원책이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왜 들어갔는지 본인 역할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분명한 전원책의 잘못 맞죠. 그런데 전원책이 본인 역할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세신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똘마니로서 김병준 위원장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본인은 기자회견인가 뭐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김병준 수족이냐? 그럼 김병준 머리냐? 김병준 씨가 내 머리를 잘라내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이분을 해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김병준 씨는 수족을 잘라내는 마음이다. 여기에서 이제 김병준 씨의 속마음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원책 씨는 어떤 잘못을 들어갔냐 하면 세신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김병준 위원장님을 거의 당대표 이상으로, 수령님 이상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수령님 받들듯이 더 받들어 모시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이 됐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는 뭔가? 그게 이제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완전히 픽살이어 나가지고 뭐 거의 거대 공룡, 그냥 공룡 화석 수준밖에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다양한 계파나 그 다양한 욕심을 부리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우러러 모시는 여왕님이 어느 순간에 여왕벌 수준으로, 그거 수준이 됐을 때 또 다른 여왕벌을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시지 못한 것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다. 여왕벌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완전히 똥개미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외부에서 또 접종시키는 벌로 모셔오신 분이 김병준 위원장이죠. 근데 이 벌이 지금 진짜 여왕벌처럼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기는커녕 일벌 수준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냐, 그러면 전원책의 문제냐, 그러면 둘 다의 문제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두 분은 원래 자유한국당 안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부에서 정치하는 벌들은 자기 그냥 이 꿀통에 있는 꿀 빨아먹는 거로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본인들이 꿀벌인지 여왕벌인지 여왕개미인지 아니면 일개미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화려하게 빛나는 뭔가 명망이나 또 본인의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몰려든 벌과 개미들이 서로 네가 맞니, 네가 잘하니 못하니 싸우는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왜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무슨 위원으로 있다가 해촉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